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JNK 글로벌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JNK 히터라고 해서 이 산업용 가열로 쪽으로 유명했던 업체입니다. 지금도 주력 사업은 이 산업용 가열로고, 이 수소 충전소나 수소 추출소, 추출기 같은 것은 이제 수소 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소 사업 쪽은 미래 먹거리로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산업용 가연료 쪽인 지금 주력 사업이 실적이 좋아야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수소 충전소 쪽에서는 인천 선악동이나 서울에도 이제 여러 군데 만들어서 서울과 지방 다 포함해서 약 한 30군데 정도 수소 충전소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을 한, 또 운영을 한 그 경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된 이 사우디 아람코의 LPG 개질용 수소 추출기를 이제 수출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처음 수주를 받아서 2년 동안 국산화해서 개발을 해서 이 아람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테스트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이게 운영을 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받고 요번에 수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코가 세계 최대의 정유회사인데 이 사우디 국영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상장을 시켰죠. 이 아람코에서 생산하는 LPG를 갖고 그 LPG에서 이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또 그러한 수소 추출기를 만들어서 이번에 납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뽑아낸 수소는 수소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다양한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소 추출기에 대해서 이 사우디나 이런 산유국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자신들의 석유 에너지가 나름대로 이제 그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JNK 글로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이 산업용 가연료라고 말하는 이 석유화학 플랜트 쪽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이제 수소 사업을 키우는데 주로 수소 추출기나 수소 충전소,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아직은 이쪽에서는 미미한 실적을 내고 있죠. 이거는 숫자로 바로 나오는데요. 산업용 가연료가 그래도 1457억, 한 분기에 이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이 정도 그 매출 올리고 한 분기에 한 240억 정도. 이게 작년 동기보다는 좀 많이 부족해진 건데요. 이 정도 매출을 올려주는 데 비해서 이 수소 추출기는 뭐 한 분기에 35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주력 사업에 비할 바는 못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작년 동기는 526억의 매출 올렸지만 요번에는 275억이라 매출이 반토막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 손실도 26억이나 발생하고 단기 순손실도 6억이나 발생했죠. 이렇게 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매출액 자체가 절대액이 줄어들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최대주주가 16.92%라 경영권도 솔직히 좀 불안한 상태죠. 이 정도로 줄어들면 최대주주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지금 모아야 될 때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가 많이 싸졌을 때는 이 최대주주인 김방희 씨가 직접 나와서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JNK 글로벌 이름으로 자사주로 주식을 취득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소각을 시켜버려도 최대주주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회사가 적자가 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자사주를 사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가연료 쪽, 산업용 가연료 쪽에서 지난 2021년에 이 수주를 받은 걸 요번 12월 30일 전에 이제 그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완료가 되면 이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 테스트를 하고 해서 다음 해 2025년 1분기나 빠르면 1분기, 늦어도 한 2분기 내에는 이때 이 공급한 것에 대한 잔금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그 상용차 수소 추출소 이거에 대한 기자재들을 한국가스기술공사에다 납품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 79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좀 싼 거고, 이것도 2022년에 수주를 해서 2024년 11월 30일 날까지 해서 납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올해 안에 기표가 될 수 있는 거죠.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자, 보시면
이 주력 사업인 석유 플랜트 쪽에서 이 산업용 가연료 쪽이 반토막이 나면서 주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줄기차게 이제 꼬라박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나면서 말 그대로 주가는 더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오늘 아람코에 뭐 수출했다는 호재성 재료를 내놓긴 했지만 주가가 아침에 반짝하고 계속 흘러내려서 거의 똔똔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전히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고 그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이 아람코의 수소 추출기를 하나 수출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회사가 그런 그 수소 추출기는 지속적인 계속 수출이 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이벤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그 개발을 했고 개발을 한 제품을 처음으로 아람코라는 세계 최대 정유회사에 납품을 한 거죠. 그리고 정유회사에서도 이것들이 뭐 괜찮고 뭐 수소 추출기를 사용한 사업을 뭐 확실히 벌인다 하면 대량으로 이러한 것들이 주문이 돼서 판매가 되겠지만 그 JNK가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것이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 사업이 계속 꼬라박고 있는 상황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이벤트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주가는 방향을 돌려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JNK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쪽에서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최악의 경우 M&A 기업으로서는 가치가 있죠. 왜냐면 수소 쪽을 키우기 위해서 현대차나 뭐 HD,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죠. 이런 쪽에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이 볼 때는 JNK 글로벌이 갖고 있는 이 수소 수출기나 이런 기술이 탐이 나는 기술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 그만큼 인수하는 쪽에서는 가격을 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좋은 양질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JNK 글로벌은 그 자체 내의 사업보다는 이제 M&A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 많이 낮아졌을 때는. 물론 그거는 사주는 쪽이 고민하는 것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본질 가치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에서 물론 이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지만 그 적자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경제 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정부가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라 정부가 나와서 하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수소경제 쪽에서 정부가 나와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년 동안 현대차나 이런 수소차를 만드는 업체에서 2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이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다가는 수소차 분야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현대차 그룹이 민간 기업이지만 직접 나서서 수소 경제를 키우겠다고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JNK 글로벌에게도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